그러면 이제 마음이론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마음교육을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거는 치료교육이면서 예방교육이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항상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할 때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원리를 규명해 놓은 바로 그런 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근간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이론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론이 어떻게 개발됐느냐, 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냐, 즉 마음이론의 개발 배경입니다. 물론 마음이론 책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굉장히 지면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마음이론을 만들기 전에 이 마음이론이 만들어졌던 근본이 있어요.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한서상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막 역사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한서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불경, 성경, 기타 등등 관련되는 경전을 공부를 했어요. 경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동양철학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동양철학도 있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역학이라고 합니다. 막 이것도 공부해 본 적이 있고 오만 잡다한 걸 다 해봤어요. 다 해보니까 다 이상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가 보면은 뭐 노노, 맹자, 공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왔는데도 왜 지금도 또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 명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왜 오랜 시간이 지나왔는데도 계속 읽고 있을까? 성경도 마찬가지고 불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경전들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아직도 계속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찾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뭐를 얘기를 들었냐면 이 불경에 혹시 팔만대장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팔만대장경을 다 합치면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한번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전체를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경 전체를 다 합치면 딱 하나래요.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그래서 막 반야신경부터 별걸 다 봤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해설지마다 다 틀려 또. 그래서 야,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이거 연구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양철학은 더 재밌어요. 사주, 역학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를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만 사람들이 이 심리장애, 지금은 심리장애를 하지만 이전에는 정신장애, 지금도 정신장애라고 표현을 씁니다. 몸과 마음이 결합이 돼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정신장애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를 정신과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몸이 아닌 마음이 아니죠. 심리만 다루고 있는 게 심리학이고요. 자, 이 심리장애 관련되는 상담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상담을. 이 상담을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가 고장이 난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자꾸. 치료가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료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재발을 해요. 이 재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법이 아니잖아요. 치료를 해놨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런데 한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재발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해놨더니 2, 3개월 지나니까 또 우울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증으로 간 거예요. 이건 뭐지? 분명히 나는 원리대로 치료하라 그래서 치료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상담을 하면서 심리장애, 그 다음에 심리장애를 다루니까 저한테 옵니까? 유명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 이 치료하러 저한테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분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심리장애 중에서도 특히 성분야를 상담을 좀 해봤어요. 이건 더 모르겠는 거야. 씨알도 안 맥히는 거야. 아니, 치료가 안 돼요, 아예.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던져놓고 가다 보니까 부부가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부부 상담에 관련되는 걸 중심으로 갔어요. 이걸 가다 보니까 치료가 안 돼요.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지고 온갖 치료 방법이란 치료 방법은 다 동원해가지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독하겠습니다. 미쳤어요, 저도. 자, 그런데 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뭔가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치료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부부가 안 와요. 1년에 1명, 2명 올까 말까 막 해. 치료받으러 올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뭔가 또 있을 텐데, 그래서 부부를 다루다 보니까 이거 중에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 부부 중에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가 사별이 있고, 사별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거든. 그리고 외도가 있는 거야. 근데 사별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치료받으러 안 와요. 치료받으러 안 옵니다. 치료받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구장창 왔는데 왜 일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느냐. 이 관련되는 내용은 개인의 문제, 개인의 심리 문제, 부부 문제, 가족 문제, 무슨 문제 관련된 이게 모두 다 총결합되어 있는 게 외도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잘 오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잘 옵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를 하는데 처음에는 치료가 잘 안 됐습니다. 10명 오면 1명 치료될까 말까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마음이론 책이라든가 제 책을 보게 되면은 꼭 제가 거기다가 감사한 마음을 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치료 못 받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연구를 하면서 치료율을 높이려고, 치료율이에요. 이걸 높이려고 연구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결합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결합. 그때 이 마음 심이에요. 이 마음을 그러면 한번 연구, 심리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한번 독자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 치료를 높이려고 그때부터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연구를 하면서 쭉 오다 보니까 치료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마음교육이 약 7번에 걸쳐서 개정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개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픽스드가 다 된 거예요. 아, 이제 됐구나. 왜? 치료율이 90% 이상이거든요. 치료율을 90% 이상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요 놈이 재발을 해요, 계속. 이게 문제예요. 치료율은 90%가 넘었는데 이게 꼭 재발을 해요. 그건 치료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재발을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만든 게 바로 과제예요. 그래서 과제와 교육을 두 개를 결합을 해놔야 비로소 치료가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해놓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한 7년 전에, 지금부터 한 7년 된 것 같아요. 7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라 그래요. 그동안 상담했던 관련된 내용들을 싹 전체를 종합을 했어요. 상담 보고서를 다 갖다 놓고, 제가 그 예전에는, 혹시 예전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거나 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상담 보고서, 그리고 상담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상담 보고서에 관련되는 거 어떤 작게는 2페이지,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0페이지, 3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로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예전엔 그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라진 지가 한 5, 6년 됐어요. 그걸 안 한 지가. 그래서 아주 예전에 썼던 글에 보게 되면은 제가 쓴 칼럼 내용에 보면 상담 보고서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관련되는 상담 보고서를 다 갖다 놓고 공통분모만 찾았어요. 공통분모. 자, 예를 들어서 화를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눌러놓고 뭐를 합니까? 표정으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똑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 그럼 도대체 표현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형태들이 왜 나타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혹시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런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 만들고 해서 이 공통분모들을 끄잡아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공통분모가 너무 많아요. 수만 가지가 이제 공통분모가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순서대로 이게 딱 뭔가가 논리정연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치료하는데 한계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줄이고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게 전체가 싹 정리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저도 왜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운이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게 됐냐면 바로 마음이론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론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걔들 전문가들에게 쟤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장에서 늘 하는 얘기, 세 가지를 없애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음교육을 이걸 해가면서 마음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우리가 양성이 돼 나갈 때 제1 우선순위는 뭐를 없애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이 종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종교 색채가 입혀지게 되면은 타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즉 구분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없애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념이에요. 이념. 이 관련되어 있는 사상 관련되어 있는 이거를 없애라. 이념. 이거는 옳다 그러다 관련되는 그렇게 관련되는 이건 이념도 없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상 우리가 이 제일 쉽게 빠져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에다가 적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마음이론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치료 때문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가는 거는 심리학이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실전 치료예요.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관련된 이 마음의 이론을 보고 나면은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 보고 나면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도 너무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딴지 걸어요. 너무 단순하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이 얼마나 이게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성격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냐. 이건 사입이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워낙 단순화시켜놨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화시킨 게 바로 이 마음이론인데 이 단순한 걸로 모든 심리에 관련되는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심리포럼이에요. 그래서 심리포럼에서는 우리가 다룰 때 외도와 성 이 두 개를 빼고는 다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 답변에 관련된 얘기도 계속 리얼 그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질문을 받고 해석을 하고 질문을 받고 해석 막힘이 없어요.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 단순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아요. 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룰 때 아주 간명하게 다룬 게 저출산 문제를 한번 다루는 게 있어요. 영상 실제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뭘로 다루냐면 여러분들 교육 내용에 1-1이 뭡니까? 마음이론의 1-1이 1-1 사람과 인간이에요. 사람과 인간 구별 못하는 사람은 부직 있습니다. 한마디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과 인간 딱 1-1을 가지고서 저출산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다루더라도 아주 단순한 걸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제가 하고 제가 놀래요 막. 저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제가 꼭 판을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어요. 큐시트를 들고 있는 게 있어요. 큐시트 안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폼으로 들고 하는 거예요. 폼으로. 심심하니까 손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론이 결국은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아주 간단해요. 실전 치료에만. 왜?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심리학에는 답이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다 오랜 시간 동안 오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사상들부터 시작해서 서양 관련되는 것부터 동양에 이르기까지 정말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공부는 진짜 많이 했는데 한 7년, 8년? 아마도 제가 책을 읽지 않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 칼융의 일대기예요. 2000 몇 회 페이지 되는 거. 칼융에 관련되어 있는 책 2000 몇 회 페이지 되는 그 일대기에 나온 게 그게 제가 일주일 동안 읽었는데 그게 제가 마지막 읽은 책이에요. 제가 쓴 책도 출간되고 나면은 전 안 읽어봅니다. 오탁자 무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봐요. 읽기 싫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안 읽어요. 일단은 써놓고 나면은 안 읽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 관련되는 내용이 왜 그러냐 마음이론은 오로지 치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치료법과 여자의 치료법 딱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아니 선생님 우울증과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하고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까? 아주 단순해요. 같은 방식으로 치료가 되더라고요. 워낙 단순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마음이론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저로 인해서 제가 상담보고서 중에 잊지 못하는 상담보고서 그리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못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물론 지금 현존하지는 않아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를 몰라요. 저 때문에. 왜? 치료 못 해줘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일들을 얼마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이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갖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은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나씩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나마도 남자라서. 과거로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마음이론이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학도 아닌 것이, 종교적인 것이 아닌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단순화시켜버림으로써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해석을 해놓고 그거를 체계화를 탁 시켜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보편적으로 너무 쉽게 치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마음이론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론은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